이제 우리 진화설 공부를 할게요. 중3 생물 2학기 진화설. 자, 진화설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 진화하는 단계는 이러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저게 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야 라고 하는 걸 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용불용설이 있어요. 자,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건 라마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환경의 형질이 변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린 가지고 가장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나무가 원래는 키가 작은 나무가 많았어. 그래서 기린이 키가 안 컸어. 기린이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무가 이랬다가 긴 나무만 살아남고 먹이가 점점 없어지니까 키가 작은 나무는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런데 기린 한 마리는 나 길게 있는 이 키가 큰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먹을 거야 해서 열심히 목만 사용했어. 자기 목만. 그랬더니 짧았던 목이 길어진 거예요. 긴 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하냐면 획득형질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획득형질. 계속 발달시키다 보니까 획득형질로 목이 길어졌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길어진 이 목은 노력해서 길어진 거지 유전적으로 길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에 속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유전까지 되고 그 다음 자손한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불용설을 요즘에는 공부를 잘 하지 않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연선택설이 있어요. 중3 정도 됐다라면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 있죠. 자연선택설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윈이 한 거예요. 종의기원이란 책을 쓰셨죠? 자,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냐면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짧은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됐니? 근데 풍요로운 시대에 짧은 목 기린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요. 됐어? 그런데 문제는요. 자손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긴 목을 가진 기린이 태어났어요. 됐니? 짧은 목만 가지고 있는 기린들 사이에서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은요. 누구랑 경쟁해야 돼? 짧은 목 기린하고 경쟁해야 돼. 잘 가요. 어떤 경쟁을 해야 돼요? 자, 그 당시에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밑에 짧은 나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긴 나무들이 있었어. 근데 짧은 목 기린이 많잖아. 그럼 긴 목 기린은 자기 목에 맞는 키가 큰 나무에 있는 풀을 먹겠지. 그런데 짧은 목 기린이 많단 말이야. 걔네들은 밑에 있는 걸 막 먹을 거 아니야. 서로 살려고 경쟁하는 거야. 그런 걸 생존 경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짧은 목 기린이 더 많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짧은 나무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건 키가 큰 나무밖에 없겠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목이 긴 기린한테 유리하겠지. 그래서 결국에 목이 긴 기린이 긴목 기린이라고 할게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됐어?
지금 앞에 과잉생산 개체변이 처음에 많이 나온 거를 과잉생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목이 긴 게 태어난 거를 우리가 개체변이라고 해요. 없던 게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 생존 경쟁을 하다가 유리한 게 살아남았어. 적자 생존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드디어 긴목끼리만 계속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상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과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화설은 뭐가 있냐면 격리설이에요. 자, 두 사람인데 로마네스하고 바그너라고 하는 로마네스와 바그너라는 과학자가 격리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격리설은요. 지리적 진화, 아까 진화의 증거에서 지리적인 증거 있었지. 그거랑 같이 관련이 있는 건데 같은 종류의 새라도 환경을 다르게 만들면 먹는 먹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진화합니다. 그래서 뭐의 모양이? 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처음엔 같은 새였지만 먹는 먹이 때문에 부리의 모양이 다르게 진화됐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번째 돌연변이설. 돌연변이설은 더 프리스가 주장했어요. 말 그대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지 않던 개체가 태어나는 거야. 우리 돌연변이 다 알잖아.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으로 하지 말자. 달맞이꽃 중에서 왕달맞이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달맞이꽃은 키가 좀 작고 꽃이 작아. 이렇게. 그냥 노란색으로 다 할게. 이렇게 있어. 근데 갑자기 꽃이 엄청 큰 달맞이꽃이 태어난 거야. 원래 없던 형질을 가진 게 태어났죠. 이걸 돌연변이라고 본 거지. 근데 돌연변이는 환경에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환경 자체는 작은 왕 달맞이꽃 말고 기존에 있던 달맞이꽃의 환경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형질을 가진 게 태어나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됐어? 그런데 살아남잖아요. 살아남게 되면 얘는 다음 자손을 퍼뜨렸을 때 그 다음 자손한테 유전이 돼요. 그럼 유전됐다라고 하는 건 세대를 거듭할수록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모양이 변해서 나타난 거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야? 진화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왕 달맞이꽃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어. 근데 오늘날 현대의 진화론이야. 자, 오늘날에는요.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용불용설을 뺀 나머지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생물이 한 환경에 격리가 됐어. 됐니? 그랬더니 그 안에서 새로운 종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기존의 생물과 새로 태어난 생물이 서로 생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한 결과 살아남은 종이 그 다음 때로 유전되고 진화가 됐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